고요. 우리 노희철 의원님은 사실 삼성의 최대 피해자세요. 이제 복권되신 건데 어떠신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좀 네. 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아시다시피 저는 그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으로부터 이제 떡값, 사실은 떡값은 아니에요. 그걸 수백만 원씩 뇌물 받은 걸 떡값이라고 했다가 제가 야단 맞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뇌물을 갖다가 불법 뇌물을 받은 검사들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이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로 되는 바람에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을 했는데요. 그 사건과 지금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지급병 관련해서 벌어진 이 사태는 삼성이라는 것 말고는 사뭇 이렇게 다른 영역의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화를 보면서 또 영화 보기 전에 이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전혀 이건 다른 사건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이제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른바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장관이 국회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건은 그 엑스파일 그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보자면은 해방 후 최대의 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고 하면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그리고 검찰, 언론 이것이 이제 하나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거대한 비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삼성 반도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탐욕의 제국도 저는 똑같다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12월 달에 이 기흥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뭐 바로 만났습니다. 그 회사까지 찾아가서 사장과 부사장을 앉혀놓고 왜 이 지급병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비겁하게 삼성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실을 호도하고 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느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삼성전자 사장이라는 사람의 답변이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급병이라면 바로 자기들은 모든 배상을 다 할 용의가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급병이 아니어서 자기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참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인간인가 아닌가 참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이제 태도를 사실 보였는데 사실은 그래서 자꾸 삼성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삼성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이 영화에도 나오다시피 근로복지공단이 이거는 공동정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함께 이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그 다음에 이걸 수사해가지고 고발해야 될 경찰과 검찰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만 또 1심에서 지급병으로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은 2심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지금 다른 재판들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 여러분들 그 저쪽에서 자기들이 관심 있는 사건 신속하게 재판 진행하는 거 보셨죠? 이게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몇 년. 저는 1심, 2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가 이긴 사건이 1심에서도 이기고 2심에서 이겼더니 대법원에서 6년 동안 묶어둬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내리면 바로 1심, 2심이 이겼으니까 대법원 판결에서도 부당해고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복직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재판을 갖다가 대법원에다가 정치적 작용을 해가지고 대법원이 6년 동안 그걸 쥐고 있었던 그 사건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미포조선 사건인데 제가 그걸 갖다가 2년 동안 국회 법사에서 2년 동안 그거 물고 늘어져서 겨우 재판을 6년 만에 이렇게 진행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정치 권력 삼성을 위시해서 그 다음에 정부 당국 그리고 검찰 법원까지 이렇게 공모해서 지금
이런 이제 거대 비리와 부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분명히 사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 무슨 권력 집단이 모두 다 사실은 이런 범죄를 은폐했다, 은폐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영화에 관한 질문도 좋고요, 이 사건에 관한 질문도 좋고, 이제 삼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질문도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디 여기 질문하려고 나와 계시죠? 우리 먼저 손을 드신 분이죠. 앞에 모자 쓰신 분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 중에 컨테이너 박스가 나오는 게 한 3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장면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쭉 봤는데 그거는 왜 이렇게 집어넣으셨는지를 잘 몰라서 그거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윤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찍어도 될지 말지 그걸 좀 고민하시다가 초반에 좀 담아내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장면 말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현장에 있었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담지 못했다던가 아니면은 영화를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어떤 장면들이나 이벤트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말들이라든가 있었는데 담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둘 다 우리 감독님한테 여쭤보시겠네요. 혹시 질문 하나 더 듣고 답을 좀 할까요? 그 뒷분이셨어요. 예, 저도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먼저 상영이 됐을 때 그때 상영 시간이 제가 그때 보진 못했는데 팜플렛상에서의 상영 시간이 100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영된 버전은 90분대로 상영 시간이 줄었거든요. 혹시 이거 그때 버전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정혜정 씨 같은 경우는 계속 7년간 싸워오셨잖아요. 싸워오시면서 삼성이 제가 또 하나의 가족도 보고 해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황상민 씨 같이 그렇게 회유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가장 크게 와닿았던 회유가 어떤 건지 그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질문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컨테이너 터미널은 제가 너무나 작업 현장을 너무나 찍고 싶었어요. 이 공장 안과 기숙사 안의 삶들을 너무 찍고 싶었는데 워낙 보안이 철저한 곳이고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어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 안에서 소외되는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찾아낸 이미지가 컨테이너 터미널이었어요.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면 무수히 많은 컨테이너 박스, 반도체 칩을 저한테는 연상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수한 컨테이너 박스 사이에 분명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거대한 공간에서는 사람의 그 온전한 모습이 안 보이고 작은 점이나 개미처럼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이 엄청난 엄청난 수량의 이런 제품들을 만들면서 정작 그들의 삶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노동자들의 현실과 그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나. 그래서 그 안의 삶들을 찍지 못하는 대신 그렇게 뭔가 이 현실을 이들의 그 어떤 삶을 은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사용되었고 제가 전자쓰레기 문제와 이 직업병 문제와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전자쓰레기 문제를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그 전자쓰레기로 넘어가는 그 장치로서 컨테이너 터미널이 들어가기도 하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고 소비를 하게 하고 하지만 그 제품들이 소비되어서 버려지면 그 버려진 쓰레기조차 수출을 해서 다른 못 사는 나라에 정말 생계가 어려운